예, 토바에서도 몇 번 이렇게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김한훈 목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샘 교회 목회하고 있고 또 이렇게 로고스 뭐 이것저것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작년 10월에 로고스가 새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전하고 다른 거는 로고스 10에서 11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AI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글쎄요, 너무 이제 획기적이라고 그러면은 좀 너무 긍정적인 얘기 같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이렇게 합쳐서 로고스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 로고스의 새로워진 기능 위주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지난번에도 꽤 길게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근데 말하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산을 올라갈 시작점쯤에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꼭 정상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게 한두 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니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오늘 적절한 인원으로 이렇게 모이셨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먼저 호흡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걸 앞에 보세요 하고서 열심히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의지의 한국인이 되시면 안 돼요. 나는 이게 해결될 때까지 이거를 반드시 끝내고야 말겠다. 망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가급적 그런 사인을 드릴 텐데, 보세요 하면은 얼른 바로 그냥 손을 띄고, 큰일 나요. 손 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앞을 보시고, 또 그리고 해보세요 하시면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프로그램 강의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 위해서는, 정확히는 조금이라도 얻어가시기 위해서는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걸 아시고,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가기도 하니까 몰라도 큰 상관 없어요. 그럼 못하러 강의하느냐. 하지만 못하도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를 놓을 때에 지금까지 모르셨던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제 편리한 방법들을 더 잘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 구호도 외치고 싶지만 하지 말려면 하지 말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소한 게 안 돼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이상 뒤를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고스의 새로운 기능, AI하고 접목한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오늘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미 열심히들 사용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로고스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로고스의 기능 자체가 AI와 접목된 기능들을 많이 다룰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바깥에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이거를 충분히 다룰 수는 없겠지만, 로고스를 기본으로 했을 때에 그것들을 같이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아무거나 사용을 해보셔도 되겠고, 그러니까 GPT나 뭐나, 아니면은 무료로 조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강의 중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영화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다 수영할 때에는 호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로고스 강의에도 호흡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호흡을 숙여서 내가 해봐야 될 때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앞에 하는 걸 봐야 될 때를 꼭 맞춰주시고, 이게 어긋나면은 그 영화 대사로서는 뒤지는 겨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야지 갈 수 있습니다. 제발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소수가 모였을 때 강점은 피드백이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원하는 거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힘드시면은 제가 속도를 늦출 것이고 너무 재밌으면은 그쪽을 많이 다룰 거예요. 그러면 그 표시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스스럼 없이 손은 안 드시고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서로 편한 방법은 제가 뭘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나 재밌거나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즐겁지 않은데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주의 은혜 받은 그런 기분으로 표정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말뜻 모를 듯한데 너무 좀 힘든 것 같다,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내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괴로운 표정을 지어주시면 그거를 보고 제가 속도를 조절합니다. 로고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강의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대로 나가면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뭐 AI는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그걸 여쭤볼 필요는 없고 얼굴로 모든 거를 말한다는 말씀을 드시고 잘 된다 그러면 과장되게 즐거운 표정, 또 그리고 과장된 리액션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같으면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표정들 지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가급적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재롱을 많이 이렇게 떨면서 갈 테니까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은 게 예수님 다음으로 믿는 게 뭐냐면은 우리 수강하는 분들이 한번 강의했다고 절대로 다 알지 못한다. 이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세히 봤잖아요. 그게 기억이 날 리가 없어요. 일부 기억에 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거를 이제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전혀 안 했거나 전혀 안 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루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어느 깊이까지 갈 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눈빛에 달려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가급적 뭐 정확한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주제가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가급적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첫 번째는 이제 트라이얼 버전을 많이 하셨고 이제 실제로 구독을 하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업그레이드된 로고스를 이제 실행하면 바뀐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제목으로 말하자면은 바뀐 로고스의 인터페이스 또는 바뀐 로고스의 메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를 왜 살펴보냐 하면은요, 내가 잘 쓰던 게 그 자리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시면은 보통 사용하는 로고스를 약간 확대한 화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려면 요 밑에 보면은 숫자와 함께, 꼭 4는 아닐 수가 있어요. 숫자와 함께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있구나.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기쁜 표정을 지으시면은 그 사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없거든요.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많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글자도 안 보여요. 이렇게 접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접혀 있으면은 쭉 내려가서 왼쪽 하단에 요 꺽쇠 표시가 있는데, 왼쪽으로 꺽쇠 표시가 있으면은 접을 수 있다는 표시고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면은 펼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접혀져 있으니까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 모양에 맞추어서 이제 설명을 진행할 겁니다. 숫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진을 집어넣지 않으셨으면은 사진이 나오지 않고, 저는 굳이 사진을 집어넣기 때문에 제 계정이라는 표시에 제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시작 전에 혹시 이제 요
공백이 길어지시면 편집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맞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로고스 프로그램을 찾아서 열었다. 지금 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열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행된 화면에서 요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을 보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면은 웬만큼은 다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로고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는 당연한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로컬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인터넷이 연결이 되든 연결이 되지 않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내 노트북이 아니어도 되고 내 노트북이어도 되고 성능이 좋아도 되고 아주 안 좋아도 되고 브라우저만 열 수 있으면은 app.logos.com으로 들어가서 내 계정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한 번 하는 특강이 아니라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7, 8주가 지났는데 학생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안 된대요. 보니까 7, 8주 동안 인터넷으로만 그걸 열어가지고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바람에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자가 너무 몰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보자면은 그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거나 시간이 예기치 않게 남아가지고 뭔가 연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만 있고 그거를 찾으면 지금 옆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제가 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어놨는데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뒤에도 뭔가 안정이 된 거 보니까 다들 이제 프로그램을 열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거든요. 지금 나중에 연 게 인터넷에서 연 거예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또 이제 제 계정도 아니고 일반적인 계정인데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기억에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한데 지난번에 분명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눈치를 보니까 뭐 복음의 기쁨은 자꾸 이제 회복하면 좋으니까 반복하면 app.logos.com으로 들어가면 쓸 수 있다. 들어가서 로그인을 이제 이렇게 자기 계정으로 하면 거의 비슷하죠? 이제 위에 주소창 있는 거 말고는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 들어간 거고 이게 프로그램에서 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세부적인 건 달라 보이지 않고 확대 비율만 제가 이거를 강의용으로 많이 키웠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셨죠? 자, 하지 말고 앞을 보세요. 모두 다. 자꾸 숙이지 말고 보세요. 여셨습니까? 맨 뒤에 목사님 제가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들었는데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셨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자, 항상 요거를 따라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앞에 봐야 될 것 같으면은 얼른 놓고 손을 디는 것처럼 놓고 앞을 봐주시고 같이 하는 거면 한 몇 초 동안 남들은 왜 다스겼는데 나만 앞에 보고 있지? 그러면 얼른 들어가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꼭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면은 일단 확인하실 게 지금 요거 얘기를 드렸고요. 다른 거보다 오른쪽 이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아이콘에 숫자와 원 그래프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인데 요게 갖다 대면은 요런 식으로 뭔가 설명이 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4자라고 되어 있고 이게 1로 될 수도 있고 거의 그런 경우 없지만 0으로 될 수도 있고 제일 많을 땐 6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숫자가 뭔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로고스를 통해서 지금 트라이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계정의 그 AI 기능을 이번 달치를 얼마나 사용했다, 이게 그래프로 보이는 겁니다. 보시면은 세 종류가가 있었을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맥스고 뭐 프로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월간 제공량을 이제 3% 사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사용하시고 다른 AI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그렇게 많이 쓰게 되지는 않고, 웬만하면 이거를 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공하는 책이나 요게 달라질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확인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있으신가요? 4하고서 동그라미 있는 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확인한 거 있으시면 되고,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은 동기화를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작성했거나 아니면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회색으로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되면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은 인터넷과 소통하면서 이거를 여기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그 완전히 실제적인 거를 이번 주에 다룰지 아니면은 2주 뒤에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주석이 아니라 그 설교문을 작성했을 때 여기서 작성했는데, 그러면 아이패드에서 보고 싶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전혀 그러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설교를 여기에서 노트북에서 작성한 거를 아이패드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그 동기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안 될 경우에는 껐다가 켜시라 그러면 끌 때 얘가 정확히 동기화가 되니까 그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얘는 뭐같이 생기셨나요? 예, 북스토어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이마트 같은 데 가는 카트 같이 생겼잖아요. 딱 이겁니다. 책 사고 싶으시면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사지?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들이 클릭 한 번 하면 살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얘네가 장사를 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이거는 그 말하자면 서점에 가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버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녹화를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는데, 질문 뭐 하실 거 있습니까? 저기 북스토어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래 서재에 있는 거에 빠진 것만 저기서 그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꼭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없는 거 위주로 보이죠. 보이는 게. 예.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골드 다 다른데 예.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본 서재가 많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찾을 때 뜨는 게 원래 있는 것도 뜨는지 아니면 없는 것만 그러니까, 뜨는지. 예. 그러니까 그 원래 있는 거를 잘 보이게 안 하고요. 보이더라도. 그리고 이제 항상 나한테 없는 거는 옆에 중요한 표시가 있는데, 나한테 없으면은 자물쇠 표시가 떠요. 그러면 그거를 눌러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지만 사는 방법이 어려워서 못 살 것 같다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보시게 되면 다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계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기억하실 거는 뭔가를 내가 고쳐야 될 것 같다. 말하자면은 보는 크기나 여러 가지 세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뭐 언어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고치는 거는 항상 세로점 3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패널 메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속어로 얘기할 때는 케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왜 케밥이라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봐요. 제가 학생들한테 한창 탕후루가 유행할 때는 탕후루를 찾아서 눌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식 메뉴는 패널 메뉴인데 보통 강의 중에는 세로점 3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번 눌러보죠. 근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이게 제일 기초거든요. 근데 너무나 새로운 기쁜 소식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움말 설명서 찾아보기, 다른 거는 크게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 자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신 게 프로그램 화면 크기예요. 비율로 따졌을 때 형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이 좋은 이유가 폰트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 젊은 것들이나 종이책 보는 거지 이제 연륜이 쌓인 분들은 종이책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200%거든요. 이게 한번 바꿔볼게요. 150%로 바꿨더니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기능으로 확대를 한 거고, 이러면 줄었습니다. 한번 굳이 그럴 것까지 없지만 100%로 바꾸면 원래 이게 제대로 된 사이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따로 모니터를 별개로 뭐 32인치, 뭐 40인치 사용하시게 되면은 100%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에는 메뉴가 크게 보여야 되니까 200% 정도로 해주면은 이렇게 볼만한 사이즈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사소한 거에 너무 시간을 오래 쓰실 필요는 없는데 더 세부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자, 꼭 누르진 않으셔도 돼요. 딱 가운데에 프로그램 설정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80, 100, 150, 200이 있거든요.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에는 아주 섬세한 감성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찾는 게 없어. 뭐냐면은 150%는 작고 200%는 커. 사이를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180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로점 3개를 누르시고, 여기 보면 접근성이라는 부분에 딴 데는 숫자가 안 나와요. 크기에밖에 숫자가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사이즈대로 바꾸시면은 180은 없네요. 160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괜히 누르지 말자.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취향은 좀 참자. 그겁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안 건드리셨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딱 이제 서울 올라가면은 새벽 2시쯤 카톡방을 통해서나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연락을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갑자기 메뉴가 중국어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선교를 떠나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고 모르는 사이에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설명도 안 되고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그렇게 시간만 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경우에는 자, 고개를 드시고 앞을 다 보시는 겁니다. 위치를 기억하세요. 기본값 초기화. 자, 이 기본값 초기화가 영어로 디폴트로 나올 수도 있고 독일어로 나올 수도 있고 중국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건드린 적 없을 거예요. 근데 바뀔 때가 있으니까 그때 얘는 자, 위치를 기억하세요. 여기 맨 왼쪽에 아래에 세로점 3개 누르시고 가운데쯤에 프로그램 설정 누르신 다음에 뜨는 화면에서 바로 요 톱니바퀴 밑에 기본값 초기화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바로 되거나 아니면 껐다 키면은 원래의 내가 처음 설치했던 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게 다 한글로 보이시죠? 예, 그러면은 내가 뭔가 건드려 가지고 안 보일 때는 이걸 누르셔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참을 만큼 보이시면 건드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 건드리지 마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해도 즐거워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새로운 기능들 위주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새로운 거 하니까 약간 불행해진다 그러면 얼른 행복의 시간으로 다가오도록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얘가 중요한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서 다 눌러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웬만큼 책을 열거나 찾거나 그런 거는 지금 요 위에 있죠. 로고스 마크 찾아보시고 흐릿한 글씨로 구절 또는 주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책을 열고 싶거나 성경을 어떤 구절로 가고 싶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면 얘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나왔네요. 선호하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정보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이렇게 여기서 나와요. 밑에 나열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누르실 것까지는 없고 원래는 다 들으셨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만 듣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읽는 중에 NIV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NIV 성경을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NIV잖아요. 그러면 NIV를 쳐주세요. 영어로 NIV. 잠깐 멈추면은 도서 중에서 New International 버전,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2011 요것만 나오실 겁니다. 1984는 왜 없냐? 2011년 나오기 전에 1984년 버전을 갖고 있던 사람만 1984가 있고 그 후에 업그레이드 된 걸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2011이 있습니다. 1984는 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부럽게 말씀드리면서 다음을 넘어가면, 자, NIV 쳐봤으니까 그 문자적인 걸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NASB 쳐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NASB도 그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대로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한 종류만 나올 수도 있어요. 최하로는 최근에 하셨으면. 요게 그 NASB가 60년대 말부터 번역되기 시작을 했는데 디지털 버전으로는 77년판, 95년판, 2020년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거고. 자, 이훈영 목사님 뭐 있으신가요? 2020까지 있네요. 예, 2020까지 다 있으시면 됐는데 요게 딱 그냥 NASB라고 했을 때 여러 버전이 있으면은 로고스는 대체로 최신 버전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지금 그 2020년 이전부터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는 1995년 위주로 봤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예전엔 NASB 치면은 1995년판 NASB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간 게 한 2021년쯤 되니까 그 이후에는 NASB 하면은 이렇게 그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의 2020년판을 열어준다. 자, 다 이해가 되시고 어려울 게 없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또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을 누르면 성경이 열리죠? 분위기 보니까 지금 처음 로고스를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얘를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것 말고 개역 개정이 열렸나 그거를 확인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더 말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설치를 하자마자일 경우에 다른 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로 개역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 보이시면 됐고요. 자, 일단 간단히 요 인터페이스들 보고 넘어가자면, 서재는 내가 책을 찾을 때 찾는 게 서재입니다. 요거를 더 전문적으로 찾는 거는 조금 나중에 또 해보고요. 성경백과 잠깐 눌러보고 구경만 하고 닫고 다시 올 텐데 성경백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 그냥 한글로 사랑 일단 쳐보겠습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로고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성경 백과가 AI 검색 기능도 약간 사용하고 그래서 많이 더 강력해졌어요. 자, 확인. 지금 그냥 대충 이 메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만 보이는데 일단 요것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성경 서재 신학 요게 있는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요게 마련이 됐는데, 간단히 여기 뭐 예쁘니까 밑에만 보고 가자면은 미디어해서 사랑과 관련된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 쓸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문서는 내가 뭔가를 만든 거다. 그리고 넘어가고, 내가 전문적으로 뭔가 어휘를 연구한다든지, 그리고 성경 구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석을 찾는다든지, 그거를 주석을 열어서 찾는 거는 예전의 방식이고, 구절을 던져주고 얘가 알아서 주석을 정리해서 보여주도록 하려면은 다 여기서 된 거다. 자,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잘 모른다. 아니면은 잘 알아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연구 길잡이다. 알면 되겠고, 도구, 요거는 여러 가지 연구를 도와주는 도구가 있고 그렇다. 쭉 넘어가고요. 이 도움말도 요 헬프센터라는 게 있는데, 요건 아직 번역을 안 했네요. 발음만 옮겼네요. 헬프센터라고. 그러니까 도움말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헬프센터에 제대로 물어보고 그걸 보고 이해할 정도면은 좀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화면 구성은 요거를 제대로 관리해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단하신 거고, 그리고 아마 하셨더라도 몇 종류 이렇게 하실 텐데, 자기가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설교를 준비한데 하실 때 유용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건데, 잠깐 눌러보시면은 최근에 사용했던 그 화면들이 스냅 사진처럼 찍혀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다 설명을 드렸죠. 뭔가 고치려면은 세로 점 3개, 그리고 계정 표시고, 그리고 북스토어고, 지금 뭔가 열심히 내가 건드렸으니까 동기화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 옆에 월간 제공량을 3% 사용하셨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깐 동안 인터페이스를 한번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저기 그 맨 위에 왼쪽에 구절 또는 주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검색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 밑에 가면 네 번째 이제 검색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절 또는 주제 뭐 NIV나 NASB 이런 것을 그 열기 위해서 바로 찾고 하는 데는 이제 맨 위에 있는 즉 표시를 뭐라 그러죠? 적어도 명령 입력란, 뭐 명령 검색란 이렇게. 저래 되어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성경 찾는 거 말고 예, 어떤 주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찾을 때 그 저기서 찾는 거 하고 위에서 네 번째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검색. 예, 예, 저기서도 찾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의 차이를 어떨 때 조금 더 왼쪽 맨 위에 있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거는 전체 아니면 그 중에서 뭐 성경, 뭐 문서 이렇게 또 나눠 찾을 수도 있고 전체 찾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전체 찾는다고 할 때 위에 맨 위에 거하고 네 번째 검색하는 거를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저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예. 바로 그게 2교시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자, 말하자면 첫 번째 시간, 그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인터페이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특별히 작년 10월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찾고 검색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강의 내용을 굉장히 잘 따라오셨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물어보신 거에 답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빨리 급하게 찾고자 할 때 찾으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검색을 정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세 번째의 검색을 한번 눌러보는데, 그 전에 왼쪽 밑에, 맨 밑에 말고 하나 위에 보면은 모두 닫기라고 있습니다. 열었던 걸 다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늘어나면 제가 설명하는 거를 딴 데서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닫기, 닫으셔야 돼요.
이거 참 좋던데 미련을 두지 말고 닫으세요. 모두 닫기. 자, 됐죠? 화면이 똑같습니다. 다음에 돋보기가 달린 검색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꼭지를 잡고 조금 움직이다 보면은 화면 전체가 회색으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놔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잡고 가다 보면은 지금 회색이 왼쪽으로 되기도 하고 이러면 오른쪽으로 되기도 하잖아요. 많이 볼 때는 이게 편한데 지금은 이것만 위주로 설명할 거니까 넓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회색이 전체된 데에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아마 11개일 거예요. 위에 11개의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느낌상 요거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딱 느낌이 오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2번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 충분히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새로워진 게 뭔지 배우시면 됩니다. 새로워진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전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하실 거 이렇게 깜빡거리는 커서 옆에 별이 2개가 떠야 됩니다. 3개 뜬 건 삼성이고 그 AI 기능은 보통 별 2개 뜬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그게 AI가 뭔가를 했다는 표시예요. 2개가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읽어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읽어보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이거를 참고하는 비율이 낮아요. 근데 이제 그게 써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워서도 그런데 자, 복잡한 거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게 되면 뭐냐 하면은 돋보기 검색에서 첫 번째 나오는 전체에서는 AI를 이용한 검색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AI를 이용해서 그냥 물어보는 게 검색이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막 자기 쓰는 거 인터넷에 올린 분도 보면은 하나도 못 쓰고 계시다는 게 드러나는 게 여기는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다. 사랑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얘는 지금 나의 카톡을 받고 있다. 궁금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물어보면 된다. AI도 마찬가지죠. 얘가 AI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은 안 됩니다. 고급 음성 기능이 로고스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로 검색하는 기능이 영어로 물어보면 하는 게 한 10수년 전에 있었어요. 그건 AI는 아니고 음성이 근데 사람들이 별로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타이핑만 얘가 찾을 동안 제가 어차피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 찍는 거하고 안 찍는 거하고 혹시 검색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뭐를 찍는다고 그러셨죠? 맨 끝에 물음표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특징 이렇게까지만 치는 거하고 차이가 그게 차이가 완전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AI가 말하자면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올 수 있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로고스의 많은 기능이 특별히 AI 기능도 그 AI가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AI가 있고 서버로 보내가지고 하는 AI가 있잖아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아마 조금 느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그렇게 빠르진 않나 봐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보내고 이렇게 받는데 조금 여기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요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검색한 결과를 통해서
얘가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주요 자료를 찾아 가지고 그게 1번, 2번, 3번, 4번이 어떻게 된다 했는데 아마 큰 차이는 없이 대부분이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라는 얘기가 내가 가진 자료의 전체가 아니에요. 로고스가 가진 자료의 전체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앞에를 잠깐 보시고 이제 사용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롤을 해보면 순서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프린스턴 채플 설교 노트 하고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자물쇠 표시가 있어요.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내용 되게 좋죠? 사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만 누르면 살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위에 거는 자물쇠가 저는 없어요. 아마 대부분 다 없겠네. 렉셈 성경사전이니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누르면은 바로 그걸 또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자물쇠 표시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요거를 나중에 살 수 있다는 얘기고, 뭐 사는 걸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그렇다는 사실만 아시고, 자, 갖다 대는 순간 여기 요약이 뜨죠. 또 그리고 별 2개가 떴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요약을 누르면은, 근데 더 요약했네. 그러니까 그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하고 그 내용을 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그 이제 개선 중에 있는데 약간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정리해 준 거를 보게 되면은 한국어 자료들을 위주로 지금 정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한국어 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 한글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영어 자료를 위주로 찾아서 정리하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바뀌었는데 영어가 위주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게 이제 그 한계인 걸 알고 고치는 중인데 아직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어로 물어보면 돼요. 속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막 들립니다. 뭐냐면은 뭐 그냥 영어로 물어보면 되겠네 하는, 영어를 잘하는 분과 영어로 하려면 이거 어떻게 귀찮게 해 하는 분과 나뉘어지고 있는데, 요새는 우리에게는 번역기도 있고 AI도 있죠. 그러니까 유려한 문장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옆에서 지금 그 다른 AI를 열어놓고 아까 그대로를 넣어가지고 영어로 바꿔봐 해가지고 바꾼 게 이 문장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이제 요거를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거를 엔터를 쳐보면 확실한 거는 밑에 아까는 한국어 자료가 위주로 나와 있는데 영어 자료가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따라 하시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지? 이 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이 아니라 로고스의 전체 자료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전체 자료를 찾을 때에는 자연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되는데, 아직까지의 한계는 뭐냐 하면은 한국어로 물어보면 한국어 위주로 자료가,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 우선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바꿔서 해봤더니 독일어로 물어본다고 독일어 위주로 나오진 않고 독일어로 물어봐도 영어 위주로 나오더라. 이제 해봤더니 이제 그렇게 됩니다. 결론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는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 영어로 물어봐서 영어 위주로 찾았다 할지라도 얘가 개요는 아웃라인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야기해 준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봤을 때에 실제로 그 목사님들이 말씀 연구하시는데 AI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반적인 AI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로고스 AI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선하는 방법 요거를 지금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로고스의 장점은 출처가 확실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바로 클릭해서 구매하든지 열어보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단점, 보고는 했고 회사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게 개요가 너무 짧고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없다. 지금 그게 단점. 그리고 이제 그 AI를 이용한 거의 단점은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출처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면 둘을 합쳤을 때 어떻게 그 단점을 개선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얘를 긁어줘요, 개요를. 긁는다는 얘기를 모르실까봐 오른쪽 아래 보면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누르고 나서 지금 다른 거 갈 게 많기 때문에 이 실제로 AI 다른 서비스를 써보는 건 조금 뒤로 미루고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하고서 AI에다가 갖다 붙여요. 그리고 나서 줄을 바꾼 다음에 너무 내용이 간단한 것 같아. 밑에 언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 더 확충해줘. 좀 더 깊은 연구가 되도록 해줘. 그러면은 열심히 찾아서 다 그거를 연구를 해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은 그냥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했을 때보다 딴소리 안 하고 헛소리 안 하고 이렇게 정확한 거에 근거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AI를 사용하실 때에는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거를 앞에 써붙이고 AI 쓰라고 그러는데 부드럽게 말하자면은 거저 먹으려고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 제가 표현은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말자 이 얘기인데 그냥 물어보면은 정확한 게 잘 안 나오고 내 수준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AI든지. 그런데 근거를 먼저 던져주고 그러니까 더 깊이 정확하게 용도가 뭐고 이거를 밝혀줄수록 더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자면은 고품질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정확히 명령을 내려서 받은 거를 가지고 또 그 다음을 이어가게 되면은 AI 활용이 훨씬 더 깊어지게 되고 정확도도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목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로고스 안에서 AI를 활용한 이제 연구 방법을 우리가 잘 이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 AI 쪽으로 넘어가서 하는 그 작업도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금방 말씀하신 저 복사 내용들을 AI에 넣고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수는 없을까? 바로 보여드리죠. 네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일단은 가장 널리 쓰시리라고 예상되는 GPT를 보여드릴 건데 세상의 GPT가 다 똑같은 GPT가 아니라는 거. 일단 크게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쓰는 GPT는 제가 훈련시킨 GPT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 제가 쓰다 보면 훈련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방법론 차원에서 보여는 드리겠다. 근데 결과가 똑같진 않을 것이다. 이제 그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GPT에서 그냥 열었습니다. 저는 로그인을 안 하고 해보고 로그인을 하고 또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안 하고 했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을 텐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물어보세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에 첨부하는 자료를 더 확충해서 요한복음의 사랑에 대해 그 강해 설교자에게 적당한 정도로 내용을 확충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갖다 붙이면 요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무료로 좀 잘 쓸 수 있는 그 AI 그 스튜디오를 하나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분도 생각 안 했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58초 동안 생각했다고 그러고요. 사랑의 기원은 어떻고 어떤 성격을 갖는가 요러저러한 것들을 헬라어로 몇 회 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핵심 텍스트와 해설 나름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약간 감동적인 거는 이 내용이 어디를 보면 더 잘할 수가 있는지 뭐 칼슨 거, 퀘스텐버거 거 뭐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결론은 어떻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용한 모델에 따라서 누가 많이 쓰는 자료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요거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AI는 누가 쓰든지 다 돈 주고 쓰면 챗GPT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안 원장님이 여러 가지 의학을 다루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의학적인 거를 많이 훈련시키면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전문 의료인에 맞게 걔가 답을 위주로 주고 또 전문 신학자가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신학적인 거에 위주로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라고 나눠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도 사실은 그 대화에서 섞어서 쓰면 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다 잘하는 분들이니까 의료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대화를 안 바꾼 채로 신학적인 걸 물어봐요. 답변을 하기는 하는데 얘가 꼬이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카르디아가 뭐야 그러면은 의학에서도 심장 그런 쪽으로 카르디오 어쩌고 저쩌고 되니까 그 심장에 관한 의료학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신학에서 카르디아가 뭐야 그러면은 마음과 그런 거에서 어떻게 다루가 있는가를 이렇게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개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말도 안 나오네. 챗GPT를 썼더니 말이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누구의 챗GPT냐 모델은 뭐냐 앞에 어떠한 사용 그 이력이 있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뭐 다음에나 미리 준비해서 알려드릴 텐데 여기에 딥 리서치라는 모드를 가게 되면 거의 논문에 관한 수준을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지금까지 못 가봤던 영역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지가 희미해졌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로고스에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고스의 검색 중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전체 검색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해 주는 게 로고스가 모든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그거를 찾아서 AI로 정리해 주는 거를 우리가 결과를 봤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대로 쓰기에는 좀 짧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긁어다가 AI에 시키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간단히 살펴본 겁니다. 예, 조금만 더 해보고요. 그 하나 지금 이제 이미 유료로 쓰고 계신 게 있으시면 그 모르셔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유료로 쓰시더라도
제미나이를 쓰시지 않는 분, 또 제미나이를 쓰시더라도 약간 실험적인 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검색의 첫 번째를 요 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검색을 계속 살펴볼 건데 그 중간에 보충의 강의로서 제미나이라는 구글의 AI 서비스를 웬만한 기능을 다 무료로 상당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AI 스튜디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초반부에는 모두가 다 쌩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쉬는 거는 한참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긴데 제가 카톡방에다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셨죠? AI 스튜디오 google.com 이거 그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는 링크인데 이제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아마 로그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돈은 내실 필요 없고 들어가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너무 행복하진 않으셔도 되니까 고개만 들어주시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뭐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오셨죠? 웰컴 투 AI 스튜디오. 자, 일단은 어디를 건드리면 되나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굳이 익숙하신데 하지 않으신데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위한 거냐 그러면은 얘네가 AI 모델을 개발을 했을 때 이제 무료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설정도 자기가 이렇게 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료기 때문에 깔끔하게 디자인이나 이거를 구성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것도 그대로 던져주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개발자나 사용자들을 위해서 해보는 건데, 자, 오른쪽 위에 부분을 보면 복잡한 유혹을 넘어서 가보시다 보면은 여기에 런 세팅이라고 나오고 여기에 모델명이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제미나이, 저도 제미니가 익숙한데 제미나이 2.5 프로 프리뷰 5월 6일자 요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역삼각형이 있죠. 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모델이 세 가지가 있고 오른쪽에도 모델이 쭉 있어요. 일단 오른쪽 모델은 무시, 신경 쓰지 마라. 왜냐면 옛날 거니까 우리는 지금 최신만 쓰면 되니까. 자, 왼쪽 보니까 일단 제미나이 2.5가 현재로는 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2.5 한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프로가 있고 플래시가 있어요. 딱 느낌이 플래시하면 빠를 것 같잖아요. 걔는 빠른 대신에 조금 충분히 다루는 게 프로만 못한 거고 프로는 프로급으로 아주 많이 찾아주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끝에 있는 게 뭘까요? 뭐냐면은 5월 6일, 5월 20일 요게 날짜거든요. 개발 발표 날짜예요. 그러니까 5월 20일이니까 제일 최신이죠. 그러니까 요게 좋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빠른 대신에 최고의 성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 중에 이 5월 6일자는 이 5월 6일자니까 5월 20일보다는 좀 2주 지났지만 달린 게 프로니까 아 얘를 좀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에는 딥 리서치라고 아주 자세하게 찾아주는 거는 없는데 여기에서 그냥 고민하실까 봐 정해서 말씀드리면 건드리지 말고 그냥 우린 일단 2.5 프로를 써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하나 참고하실 게 지금 보니까 토큰을 모르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AI를 말할 때 토큰은 AI를 사용하면서 내가 사용한 그 AI의 능력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르셔도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길이가 100만인데 그중에 지금 내가 얼마를 썼다가 여기 표시가 되는 거예요. 100만 분의 얼마 나오잖아요. 지금은 제로예요. 자, 여기 보셨죠? 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얘 성능을 조절하는 건데 자, 예전에
중요한 거는 어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셨죠. 모르면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요것도 건드시지 말고 그러니까 바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복잡하지만 일단 여기서 모델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데에다가 여기다가 명령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긁어왔죠. 지금 또 바꿨구나. 아까 로고스에서 했던 명령을 여기에 나온 거를 복사를 하고 다음에 AR 스튜디오로 와서 명령을 먼저 내려도 되고 명령을 나중에 내려도 됩니다. 여기다 갖다 붙이고요. 일단 자, 빨리 안 나가겠습니다. 갖다 붙이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되셨습니까? 그리고 얘가 AI 사용하실 때 혼동하실 수가 있는 게 사용자가 혼동하는 게 아니라 AI가 혼동할 수 있는 게 이게 올려주신 자료예요? 아니면 명령이에요? 이걸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로고스에서 생성한 요한복음에 나온 사랑을 복사해서 갖다 붙인 거잖아요. 명령은 안 내렸어요. 그러면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한 다음에 마침표 3개를 찍으시든지 아니면 뭐 별표를 찍으시든지 해가지고 약간 분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줄을 다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얘랑 내가 말할 게 구분된다 요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줄을 나눠주셔도 돼요. 한 칸 띄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내용이 간단하니 너무 간단하니 설교 연구에 사용하도록 내용을 확충하고 정리해 주세요. 뭐 길이도 설정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직 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인 스타일이 있으시면 본인 스타일대로 명령을 내리셔도 돼요. 자, 내용 붙이시고 점 땡땡땡 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똑같이 하시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잘 좀 해달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런 치기 전에 여기에서 나는 다 했지롱 하고 고개를 드시면 제가 그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혼자 눌러보시고 너무 감격하고 웃으시면 안 돼요. 똑같이 그 스피드를 맞추셔야 돼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목사님? 네, 출력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다 하셨으면은 런 해가지고 이 내용을 생성시키시겠습니다. 예. 이게 안정적으로 돼가지고 제미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같고 기능도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선택했던 그 제미나이 2.5 프로가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실험실이잖아요. 지금 전혀 그걸 안 건드렸기 때문에 자유도를 높여라, 뭐 그리고 뭐를 토큰을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보면은 아까 봤던 토큰 카운트 오른쪽 위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길이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5,000개 미만을 사용했을 겁니다. 100만 개 중에. 맞죠? 좀 많으시네.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나중에 확인하셔도 되니까 그냥 제 말을 그러니까 그냥 하시던 거 하고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들으실 분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서광이 비치나요? 아니면 좀 먼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간단히 설명하고
우리가 시간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지금 장애가 생겼던 것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자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꼭 상관없다고 자기 것만 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으세요. 토큰이라는 거는 100만 개가 한계라는 거는 내가 얘랑 대화하는데 100만 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천 개 정도니까 아직 한참 남았는데 만약에 100만 개를 넘어버리면은 대화를 같은 문맥 내에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웬만큼 지금 설교나 거기에서 질문하시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100만 개 내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을 끊어서 하시면은 또 200만 개, 300만 개가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질문에서 중요한 게 그냥 쓰면 되는데 제가 설교 연구에 사용하도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게 뭐냐 하면은 설교 적용점이 들어갔어요. 아니면 설교 얘기를 안 하면 안 들어가요. 성경 연구에 사용하도록 그러면은 성경 연구에 합당하도록 들어가고, 내가 주석을 쓰도록 그러면은 수준이나 거기서 들어가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얘가 AI인데 AI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그게 웃으시면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치세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지금 얘에 감탄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얘를 부려먹을까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네가 누군지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료에 사용하려면은 너는 개업한 지 10년 된 무슨 정형외과 의사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환자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대학생 성경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강의 설교자하고 신학교 교수야 물어보는 것하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필요를 꼭 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은 시작을 로고스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뼈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걔를 봤더니 내가 불만을 가지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를 남김없이 지시나 명령해서 말씀하시란 얘기죠. 그리고 용도를 말하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지만 요 정도만 일단 한번 해보고 확인해 보면 거의 바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설교라고 그랬으니까 설교의 아이디어나 이것들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공해 줬을 때 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았을 때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해보면 돼요. 뭐냐 하면은 지금 자료를 제공해 준 거였잖아요. 별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에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 챗이라고 있죠. 그냥 눌러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자료 제공을 안 해주고 요한복음의 사랑에 관해서 정리해줘. 그리고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잘 정리를 해주는데 아까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설교에 관한 내용도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이 어떻게 구별되고 길이도 짧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게 AI가 나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 때까지 간 본다고 그러죠. 간을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열심히 있어가지고 요한복음의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지, 아니면은 교수로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는 설명을 적게 해도 내가 사용한 패턴을 보고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실험실에서는 안 되죠. 내게 기억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요한복음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것도 좋은데 근거를 가지고 집어넣고 내가 분명하게 지시사항을 내렸을 때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용도에 딱 맞는다. 이거는 꼭 신학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나 다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시간은 충분히 됐으니까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이 됐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 5분, 10분 쉬셨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